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조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나왔고요. 미국 CPI 지표가 컨센서스 부합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표 생각해보면 코스피가 6,50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6,800대에 있는데 외국인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제가 6,500에서 6,600 수준에서 마감이 되어야지 오늘 많이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외국인은 6,800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예,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상승에 대해서는 막을 길은 없을 거고 적당한 수준에서 블록을 좀 걸어두고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오후장 부분에서 조금 누르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오전장에 조금 확 밀어 올렸다가 좀 다시 오후에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좀 연상을 하고 오늘 시장을 접해봤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깨뜨릴 방법은 개인들의 파이팅 넘치는 파이팅 머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돈들은 지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28만원 정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28만원 정도 선에 지금 하늘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많이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외국인이 또 생각을 해보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겠죠. 여러분, 둘 다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득이 되고 또 다음 또 일주일도 긍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아마 선수들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땐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만 되져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수익 빨리 내면 또 좋긴 한데 뭐 때로는 뭐 기다려주기도 하고 우리도 좀 더 높은 곳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더 상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정도 장대 양봉 더 미룰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시그널적으로는 어제 좋았고요. 오늘 갭상승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아주 위로 미는 장대 양봉은 아닙니다만 이 시그널 자체만큼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마도 개인들이 지금은 또 참전할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수급 평단기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참조하시고요. 또 그다음 매크로 보는 법들도 여러분들께서 분위기를 많이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시면서.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또 시나리오를 우리가 설정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또 새로운 또 9월 달 또 투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체크해 볼 텐데 오늘은 장이 좋아서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승장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기타 등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익 IPS 어제 수익 실현 의견 진행을 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상당히 수급이 좋았어요. 눈치껏 원익 IPS 같이 좀 매수를 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질 때는 보통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덩달아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그 베타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 2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한 5% 오르면 원익 IPS 한 10% 정도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도 2배 정도 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쨌든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정도 보너스 알파로 만들어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장중에 10%까지 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또 수익을 만들어 내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그저께죠. 매수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임을 못 잡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또 그 사이에서 또 전략적으로 잘 공략하신 분들은 또 있더라 이겁니다.
뭐 못 보고 나면 스킵하세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일하는 과정 속에서 다 매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겨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도 166번째 8월 13번째까지 진행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속도를 유지해 갈 거고요. 8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욕심을 내서 20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주니까 또 하이프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장이 좋은 날 또 쓴소리 한번 하고 진행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날 쓴소리 해야지 안 좋은 날 쓴소리 하면 듣기도 싫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원칙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하락을 하는 구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와중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SK스퀘어든 많은 종목들을 하락장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평단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장이 조정이 왔을 때 수급 현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또 아무 때나 평단 조절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강조드리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이 안 좋았을 땐 결과적으로 수급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수급이 안 좋다는 건 돈이 빠져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이 빠져나갈 때 평단 조절을 해봤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좋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턴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평단 조절을 무식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에 노를 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기를 역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을 거스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즐겨 나가는 것들은 어때요? 예, 물이 들어올 때 그죠?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본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것에 걸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만 우리가 연습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장이 조정이 오든 또 종목이 조정이 오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한 13개 종목들을 갖다가 마이너스 40, 50 같은 것들도 수익으로 전환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즐겨 나가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도 하늘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일단 시장적인 수급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종목별로 수급이 개선되는지 다 순서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뜻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결국 저는 쉽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빠져나갈 때는 평단 조절에 하지 않는다. 즉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돈은 어쨌든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이 선수들이 또 아니면 헤지펀드들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액티브 펀드들이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 썰물이 나갔다가는 반드시 밀물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펀더멘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썰물이 쫙 빠져나갔으면 밀물 들어올 때 그 시그널은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돈이 늘어나는 양 그런 것들 체크해야죠.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뭡니까? 코스피 두 번째 양봉 또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수 주체의 주포가 매력적으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도 그런 현금들을 아껴두었다 어떻게 돼요? 밀밀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금 비중을 항상 가져가는 것들 또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장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또 무리하게 또 현금을 갖다가 줄여나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금방 써요, 여러분들. 돈은 모으는 건 힘들어도 돈 쓰는 건 금방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나 시장이 보는 눈은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를 더 선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미 4, 5년 전부터 여러분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주가가 상승이 더 높을까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면 저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이미 오래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어느 곳에다가 어느 산업, 그러니까 IT 쪽이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모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기는 항상 어때 핵심 그 주력 공급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발생이 되잖아요. IT 쪽에서. 그럼 삼성전기는 하드웨어적으로다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좋은 또 성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의 쌀인 MLCC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국내에선 독보적인 존재죠. 자, 그런데 이 단가를 30%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8월 공급가부터. 자,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렇게 계속 실적이 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올해는 4분기가 실적이 가장 피크일 것이다라는 것들은 그냥 안 보고도 뻔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크게 올라요. 오늘 뭐 10%가 오르든 뭐 8%가 오르든 그건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한 번 정도 눌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숨을 고르죠. 숨 고르기 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 개념으로 해서 잡아주고 가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내려가도 제가 밸류 측정을 다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뭐 초기 비중 10%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오늘 들어가도 되는데 오늘은 좀 그렇고 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일이겠죠. 그것도 내일 오후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MLCC가 그런데 삼성전기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7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30% 올라갔다는 건 상당히 기업의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읽고 이런 내용이 다 글씨 써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팩트로다가 체크해 주시라고 올려놓은 것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런 비중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YY 대비 성장이 얼마 정도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내년도 성장은 올해 대비해서 50% 조금 안 되는 40에서 50% 정도 더 성장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또 주가가 눌린다. 뭐 여기서 매수했다 칩시다. 오늘 9% 오르는 상태에서 그래 눌렸다 하더라도 겁을 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자, 기울기가 여러분, 그죠? 그죠?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각도상으로 하면 이 지금 121 이동평균선 이 기울기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성장폭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반영하니까 속도가 붙었다 말았다 하겠죠. 이 기준치를 두고 이런 윗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겁내지 않고 거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저기서 살짝 수렴하는 거가 나올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종목들처럼 엄청 아래로 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적정하게 오늘 것만 훼손되거나 오른 게 수렴이 되잖아요. 오늘 상승한 폭 그게 수렴이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시그널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 반영이 다 되냐? 여기 선반영했던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고점은 여기 이 수준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플레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접근해 주시면 심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주당 단가가 높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항상 어떻게 돼요? 저것도 하기 힘드네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조그만 걸로 좀 하셔가지고 빨리 돈 모아서 주당 단가 높은 것들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또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기술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쯤 돼서 다시 이 종목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야 다 아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는 특별히 지금 발전용 엔진 부분에서 지난번에 공시가 크게 나왔잖아요. 사실 그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아마 그저께일 겁니다.
그날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날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찜찜했었는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그렇게 되면 또 상당히 어떻게 돼요? 조금 눌리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죠.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적인 어떻게 돼요? 우상승 파동을 그리기 위한 전형적인 포뮬레이션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불 때 현대중공업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면에서 실적 나온 것들은 어떠냐? 상당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올해 또 이런 부분까지도 있어 4조 원대 영업이익 진입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신사업이겠죠. 발전용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에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예, 없었던 내용입니다. 기존에 조선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MRO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발전용 엔진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큼만 밸류를 더 쳐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실질적인 수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전 실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를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구간에서 좀 수익을 즐겼고요. 또 눌림 들어왔잖아요. 21이평 수렴을 하잖아요. 21이평이 우상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워낙 시장이 좋은 날이니까 오늘은 그렇고 내일 정도가 가장 적적한 우리가 초기 진입 다시 할 수 있는 타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 구간까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요만큼 밀어 올렸던 구간을 계산해 보면 바로 요 구간 진입이거든요. 그런데 다음번 상승장은 상승 파동은 좀 더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매크로적 시그널들이 이 조선업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일단 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본으로 수주가 올해 상당히 좋았고요. 발전용 엔진 플러스 알파고요. 또 국가가 저기 메가 프로젝트 진행하는 곳에도 또 현대중공업이 또 긍정적인 또 시그널을 또 받을 수 있겠고요. 기본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실적이면 과거 대비하면 여기 와줘야 돼요. 60만 원 정도는. 근데 언제 어느 수급에 의해서 들어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다음에 다시 공략하고 그런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요 공시 나오는 날 어떻게 뉴스에 파냐. 그날은 좀 땡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하든가 하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4일 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여러분들 4일 전기가 이제 사실 영업이익률이 이 업종에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업종이 같은 업종인데 조금 달라요. 특수 변압기하고 그죠? 초고압 변압기하고 또 레벨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 영업이익률 자체 상당히 좋다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전 이런 것 같아요. 업황이고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에서 이 종목을 갖다 밸류에이션을 쳐주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목표가 자체는 과거하고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원점 타격 개념으로 해서 이제부터 모니터링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해전기를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산해전기 같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살짝 차익물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까지 일단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조금 쉬었다가 보고요. 그 종목을 안 할 거냐? 아닙니다.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대로 보시고요. 지금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상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들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매물대 근처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 이 자리 정도만 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략 보면 우리가 80만 원대에서 그죠? 95만 원대 이렇게만 올라와도 기본 수익률은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이 종목은 근데 갈 수 있는 확률은 어떨 것 같아요? 예, 10중 8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또 눌린다 하더라도 겁을 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정도쯤에 이런 종목들을 갖다 신규 편입을 하면서 새롭게 또 리포트폴리오 해서 가면 되고요. 조금은 현금 여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종목도 다음 주부터는 슬슬슬슬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
그 다음에 산일전기. 저는 영업이익률 높은 그런 종목들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다른 것들하고 비교 평가를 할 때 밸류에이션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좀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가장 영업이익률 떨어지는 데가 어디라고요? 예, 일진전기입니다. 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 파이팅 넘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진전기는 막내기 때문에 제가 별로 관심을 가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아직 좀 성장하려고 그러면 일단 증설을 좀 해야 돼. 영업이익률이 10%가 좀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진전기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다른 형들이 안 가면 그래도 잘 가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구간에서 모멘텀을 좀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때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뭐겠어요? 이때 트럼프가 중국 갔었잖아요. 예,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저 하루 이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런 이유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전선, 전력 설비 이쪽은 업황이 좋은 건 분명히 맞습니까? 그리고 주가도 엄청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주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바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또 뭐 히토리 얘기하면서 그 전에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미국에 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먼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정도쯤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중은 크지 않게 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거래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기판주 관련된 거 오늘 다 오르고 있는데 해성DS만 뭐예요? 아직 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해성DS 요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가 꼬랩이니까 그리고 스몰캡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형들이죠. 그러니까 뭐 대덕전자, 심텍,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스페더시스 막 달리면 얘가 마지막에 또 따라오는 또 TLB도 마찬가지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날이니까 이번 주 우리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으니까 저 이번 주는 뭐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다음 주를 준비해 가면서 연휴 맞이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